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도쿄돔에서 열리는 일본과 대만의 맞대결을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베팅 시장에 내놓은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88.5%. 이건 일본의 머니라인 배당 1.13을 승리 확률로 환산한 건데요.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대만은 어떨까요? 배당이 5.75인데 이걸 확률로 계산하면 17.4%도 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뭐 전력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그냥 이긴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4.5점 핸디캡.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이 최소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돈을 딴다는 거고요. 또 총 득점 기준선이 7.5점이라는 건 양팀 합쳐서 8점 이상은 날 거라는 예측인 거죠. 사실 이런 국제 단기전에서 이렇게 높은 핸디캡이랑 기준점이 잡히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숫자들이 나온 걸까요? 그 해답의 시작은 바로 마운드에 오르는 두 팀의 선발 투수에게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 MLB급 타자들도 쩔쩔매게 만드는 세계적인 에이스잖아요. 최근 시범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았다고요? 그건 그냥 샘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고요. 이 선수의 진짜 무기는 바로 피치 터널링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속 95마일, 그러니까 150km가 넘는 강속구랑 포크볼처럼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가 던져지는 순간부터 거의 홈플레이트 앞까지 똑같은 궤적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확 갈라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특히나 대만 타자들이 공을 퍼 올리는 이른바 어퍼 스윙을 많이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야마모토의 이 52.8%라는 경이로운 땅볼 유도율은 이건 통계적으로 대만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럼 대만 선발은 어떨까요? 에이스인 구린 루에이양 선수. 구속은 94에서 97마일. 정말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직구의 움직임, 그러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너무 정직하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힘있는 타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치기 좋은 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장타를 맞을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이 두 투수의 차이는 이 지표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조정 FIP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수비 도움 없이 투수 혼자 힘으로 얼마나 실점을 막아내는지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야마모토는 2.94. 이건 최상급이죠. 반면에 구리는 4.45. 차이가 꽤 크죠. 탈삼진 능력도 야마모토 쪽이 훨씬 안정적이고요. 자, 선발 투수에게는 이쯤하고 이제 불펜으로 한번 가볼까요? WBC는 1라운드에서 투구수를 65개로 제한하잖아요. 바로 이 규칙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한 야구가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는 일종의 체스 게임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만이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전 경기 호주전에서 천보위, 순이레이, 이창, 린스샹 이렇게 핵심 불펜 4명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물론 규정상 오늘도 던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또 던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다음 체크 전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승리 확률이 17%도 안 되는 이 경기에 필승조를 다 쏟아 부을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일본이 초반에 점수를 확 내버리면 대만은 아마 이 경기는 내주고 다음을 노리자 하면서 주력 투수들을 아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번이 첫 경기예요. 불펜 피로도 당연히 제로죠. 150km 이상 쌩쌩하게 던지는 필승조 투수들이 지금 몸 풀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불펜의 차이 때문에 경기 막판에 대만이 갑자기 3점 이상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뒤집을 확률,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2.1%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자들 얘기를 해볼까요? 투수 쪽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공격력에서도 격차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오타니 쇼헤이부터 시작해서 곤도, 스즈키, 무라카미, 오카모토로 이어지는 일본의 1번부터 5번 타선은요. 이건 거의 강속구 분쇄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이 선수들 전부 다 빠른 공을 그냥 정타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배럴 타구 생산 능력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거든요.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던질 곳이 없는 거죠. 반면에 대만은 정말 치명적인 악재가 터졌죠. 팀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던 천재선 선수가 손가락 골절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출루 다채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점수를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 투수들은 아주 편해졌어요. 그냥 유일하게 조심해야 할 타자인 위창 선수만 거르고 다음 타자랑 승부하면 그만이거든요. 뭐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대만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길이 거의 다 막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분석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두 가지 변수가 남았는데요. 바로 경기장 환경과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 즉 클러치 능력입니다. 먼저 도쿄돔은요, 이 돔 구장 특유의 가압식 구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고 미세한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탁구장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하게 뜬 공도 쭉쭉 뻗어서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선수들은 큰 경기,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반면에 대만은 최근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둥글다고 하잖아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가 수만 번의 가상 경기를 돌려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대만이 이기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야마모토가 2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가고 일본 수비수들이 갑자기 어이없는 실책을 연발하고 그 실책 직후에 대만이 3점 홈런을 치고 거기다 대만 선발 투수는 자기 인생 최고의 피칭을 하는 이런 확률 낮은 사건 4개가 한꺼번에 땅 하고 터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일어날 리 없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마치 기적처럼 동시에 발생할 확률, 경제학 용어로는 패테일 리스크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분석 모델상 이 확률은 5%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럼 최종 결론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수학적, 통계적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주요 베팅 항목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의 일반 승리, 배당이 1.13인데 이거 뭐 거의 이긴다고 봐야 하지만 수익률은 너무 낮죠. 그리고 양팀 합쳐서 7.5점 이상이 날 거라는 오버는 배당이 1.90인데요. 도쿄돔 효과나 일본의 공격력을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은 바로 일본의 마이너스 4.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일본의 막강한 타선, 핵심 선수가 빠진 대만의 약화된 공격력, 그리고 어차피 이기기 힘든 경기에 불펜을 아끼려는 대만의 경기 운영 전략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경기 후반 일본이 점수를 몰아칠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번 경기에서 데이터가 예측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리고 수익률까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